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은 조정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또 다른 움직임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 구간부터는요, 심리적으로 여러분께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실 텐데, 지금은 무조건 기술적 바닥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마냥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무조건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요,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좀 힘드시겠지만은 대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면 속에서는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물려 계신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될 때다. 왜 그러냐면은요, 사실 이제 이번에 종합주가지수가 밀려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락의 주도주가 결국은 뭐였냐면은 삼성전자와 자동차였거든요. 여러분께서 이제 본방송을 들으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IT 섹터와 자동차 섹터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하락의 주도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흐름이 왜 그러냐면은요. 결국은 지난 금요일부터 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은 사실 저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1월 초부터 그랬었는데 어저께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와 자동차들이 밀렸다라는 얘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시점에서 더 이상 실적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엔저 영향이 이제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밀렸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채널에 와 있냐면은요, 상당히 중요한 저점 라인, 즉 300일 이동평균선에 와 있어요. 3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몇 포인트냐면은 1925포인트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장중 저점이 193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던지는 단기 투매 국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요, 무조건 시장이 일정 정도의 기술적 반등을 주고 더 빠지더라도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께서 겁내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은 좀 시간을 좀 번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반등을 기다리시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지난주 흐름 속에서 300일 이동평균선을 장중에 타치를 하고서 지금 밑에 꼬리를 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거래소 시장이 밀리니까 코스닥의 경우는 같이 덩달아 빠지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흐름이 300일선에서 지지가 되면은 빠르면은 주 중반 국면부터 일정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은 매도는 자제하시고 오히려 종목별로는 저가 매수에 나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한 그 종목군들 지금부터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단기간 심주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을 좀 압축을 시켰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제 종목을,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을 AS를 해드리고 또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종목이 늘어났는데, 지난주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종목 추천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약간 시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종목 추천을 따로 드리지 않았거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약간 또 시세를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야 될 종목은 이제 그 바닥권에서 이제 일어나는 종목, 메디포스트, KC피드, 휴맥스 홀딩스, DI, 비츠로시스, 우성사료 등이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들 큰 틀에서는요, 이제 이들 종목 이외에 여러분들에게 매매해야 될 대상의 종목의 팁을 하나 드리면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가운데에서 특히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주성 엔진이라든지 오성 LST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도요, 거래량을 죽이면서 지금 밀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종목들은 반등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제가 종목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제 안 올렸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겨냥한 배팅이 가능하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뭐냐면은 낙폭과대주, 단순 낙폭과대주가 아니라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디포스트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제 어떤 흐름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 반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단기 이동평균선이 뭉쳐져 있고 시세는 오히려 상승 추세 초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C피드 같은 종목의 경우에도요, 보시면은 KC피드의 경우도 차트를 좀 잡아주시면은요, KC피드 같은 경우에도 이전 고점 수준을 지금 돌파를 오히려 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다. 이런 측면 속에서 메디포스트, KC피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요,
시세가 나갔다가 이번 마디 속에서는 시장이 놀림목을 보이는 가운데서 같이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조정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조정이 나타나는 종목이 5일선, 11선, 그러니까 추세 살아있는 종목의 경우는요, 11선 좀 많이 빠진 종목은 21선까지 조정 들어온 종목들은 사셔야 된다는 관점. 그래서 휴맥스홀딩스는 지금 11선까지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이 자리는 다시 매수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DI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꾸준히 말씀드린 종목인데 아무래도 비츠로시스의 경우에는 뭐 나로 발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시세가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이전 고점이 돌파가 되면은 시세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비츠로시스 그다음에 이제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우성사료라든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휴맥스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공통된 모습 중에 하나가 300일 이동평균선 돌파 이후에 그 자리에서 되밀리지 않고 지금 버텨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들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 다시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관점 속에서 우성사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나로 발사 30일 날 또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주항공 테마주들도 들썩이고 있는데 비츠로시스 시세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중기 관심주들 들어볼까요? 일단 삼성생명 오늘도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삼성생명은 뭐 저희는 꾸준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삼성생명, 현대상사, 대우조선, 락앤락, OCI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 IT하고 자동차는 전혀 제가 중기관심 중에서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그럼 삼성생명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요. 최근 5년 동안 평균 주가 흐름을 보세요. 5년 동안 평균 주가 흐름 속에서 2008년 이후 현재 주가가 2008년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종목이냐 떨어지는 종목이냐.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2008년 주가 이후에 어떤 종목들은 뭐 5배, 6배 아직까지 가격대가 올라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피하자. 근데 이제 보면은 삼성생명의 경우는 최근의 시대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 흐름 속에서 그나마의 선도 섹터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삼성생명.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상사였죠. 그러니까 현대상사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숨어 있는 어떤 흑진주와 같은 종목입니다. 대형주 섹터에서는요. 그래서 현대상사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급기야는 300일선을 돌파를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별적인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위에서 약간 이제 시세가 이제 약간 정체 국면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나마 대형주 쪽에서는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락앤락이었죠. 락앤락을 말씀드렸는데 락앤락의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그 외국계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 수급의 흐름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전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 일단은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의 선순환 과정을 보이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OCI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은 34년 이동평균선이 17만 3천 원인데 요거를 만약에 종가상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17만 3천 원대 지지 여부를 보시고 지지가 되면은 들고 간다거나 저가 매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하고 다시 지지가 되는 시점에서 재매수점을 노리자 이런 관점으로 OCI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중기 관심주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계속적으로 시세의 연속성을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그래도 저점들은 낙폭을 줄이면서 1937선까지 올라선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긴 좀 힘겨운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지금 현선물 시장에서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 계속적으로 오늘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